오늘은 선생님이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의 공유성에 대해서 말이죠. 1.3은 기출의 힘 파트 중에서 이 엑셀표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선생님, 이 25번, 24번이었네요. 24번이나 25번이나 전부 다 공유성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선생님 24번에요. 왜 전체성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선지 볼 때마다 계속 전체성이 생각나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왜 전체성이 아닌지, 왜 이 두 내용들은 공유성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즉 문화의 속성 중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 내용, 공유되지 않으면 문화가 아닌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선생님이 되게 오래전에 미소 된장국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그잔에다가 미소 된장국을 여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풀어 먹었단 말이에요. 혹시 아나요? 이런 거 마트 가면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한, 요만해요. 한 요 정도만 해요. 이런 비닐팩에 1회 그 분량 정도로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는 미소 된장국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뜨거운 물에 풀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한 1년을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미소 된장차? 근데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된장차 문화? 아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된장차? 선생님이 혼자서 차처럼 마실 뿐이지 이걸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공유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교돼서 커피 문화라는 말은 쓸 수 있죠. 왜? 이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니까. 김치 문화라는 말 쓸 수 있죠. 왜?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김치를 먹으니까. 이게 바로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자, 그러면 A 사회는 이런 색깔을 공유하고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B 사회는 이런 색깔 공유하고 있다고 쳐보자. 이게 어느 한 문화 요소라고 쳐봐요. 즉, 우리는 이 A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소문자 A라고 치면 소문자 A라고 하는 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가 되죠. 이게 문화의 공유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B라고 하는 색깔로 따지면 이런 색깔이겠죠? 얘는 요 색깔, 얘는 요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공유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직접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교육 제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그만둬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가지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삶의 양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선 애기도 모르게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에 당연히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올 때 생각해봐봐. 어른들 만나면 애기야, 애기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 배정받았니? 라고 물어보지. 애기 오늘 출근하니? 이번에 취업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 바로 공유성 때문입니다. 자, 조선사회에서 상투 문화가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청나라에는 변발 문화가 있다고 보자. 쳐보자가 아니라 실제 있었죠. 자, 청나라 변발 뭔지 알죠? 이렇게 머리 뒤에 요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남자들도 이러고 다녔잖아. 뭔지 알죠? 요거 변발? 이게 변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유성 이 형태로 본다면 저 멀리에서 이런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얘 청나라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투를 틀고 있어. 이렇게 갓을 쓰기도 했어. 얘는 조선인이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공유성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혼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할 때 우리는 문화가 된다라는 거. 그걸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이라고 하는구나. 아까 질문받았던 내용을 한번 적어봅니다.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어디 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공유성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남자는 상투를 틀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행동, 공유성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자는 치마를 되게
많이 입잖아. 근데 남자는 치마 입는 경우 별로 없잖아. 연예인들은 간혹 가다가 젠더리스라고 해가지고 뭐 치마를 입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잘 입지 않지. 그것도 결국은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돼. 이런 것처럼 한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할 수 있는 건 공유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는 왜 공유성인지, 이거 선생님이 또 맨날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인터넷에 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 자기네 회사에 진짜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야. 이 진짜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 이제 에피소드를.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기가 이제 너무 속이 후련해졌다고 그 얘기를 글에 올렸던, 인터넷에 올렸던 거 선생님이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걸 맨날 공유성 이야기할 때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이 글쓴이, 작성자, 갑이 이 을에게 얘기를 한 거야. 아, 을씨, 뭐 문사탐 학원이라고 치면 문사탐 학원은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처음에 전화를 받으실 때 안녕하세요, 문사탐 학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 그리고 나서 이 을이 전화를 받는데 이 사무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다는 거지. 왜냐면 을이 전화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문사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받았다는 거야. 잘못된 거 못 느끼죠? 근데 사람들이 기겁을 했대. 왜? 아니, 이 사람이 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문사탐학원은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문사탐학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전화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문사탐학원 누구누구입니다. 여기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문사탐학원 문서연입니다 라고 말이지. 근데 진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받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예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받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문사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전화 받으세요 라고 하면 누구누구입니다 빼고 이름 집어넣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 거야. 이해하셨죠? 공유성, 이 공유성이 바탕이 됐을 때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질문의 답,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